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가운데 부분에 붉은 태양이 있고요. 그 주위로 16줄의 햇살이 쫙 퍼져나갑니다. 바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우길기,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대학생들이 나치식 경례, 하이 히틀러 이런 경례를 하는 사진이 발견돼서 논란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만든 홍보 포스터라는데요. 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과연 그냥 몇몇 대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무심하게 넘어갈 일인가 생각해보죠.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이성호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진 보셨죠? 예, 맞습니다. 한 남녀 대학생 7명이 우길기를 배경으로 손을 들고 나치 격리하는 건데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 학생들을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여튼 좀 무감각하고 좀 무지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역사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사 감수성. 예.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감수성을 키워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도 됐습니다. 우길기. 우리가 우길 승천기라고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길기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우길기하고 나치식 경례가 의미하는 건 뭐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국 일본의 상징이죠, 그게. 1870년에 일본 육군기로 만들어졌고요. 이후에는 또 일본 해군기로도 약간 변형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양 자체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천황제 파시즘의 이상을 시각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치식 경례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독일에서는 그 나치 문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하면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군요.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 그걸 모르고 이런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냐,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좀 그게 더 문제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떤 일상 속에 존재하는 파시즘적 요소에 대한 풍자 이런 식이라면 그건 그래도 그런 대로 이유로서 이해할 수 있을 법한데요. 예. 그런 것도 없는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역사적 무게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피해 당사국이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같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지금도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길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사례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금 늘고 있다고 해서 또 논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카페까지 등장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인권이나 평화, 민주주의 같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 또는 부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좀 더 나가면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교사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중학교 교사시죠? 예.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보세요? 글쎄요, 지금 실제로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보시죠. 상당히 우려스럽죠. 이게 파시즘의 징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청년 실업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 사회 모순들이 만연한 가운데서 젊은 세대들이 절망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주의니 정의니 하는 게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의 일종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역사가 참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 교육이 이제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또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사실은. 역사 교육의 문제. 사실 한국사가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에서 빠졌다가 재지정이 되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교육이 잘 되고는 있습니까? 근데 한국사가 필수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예. 실제로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뭐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그런가요? 예전에도 사실은 필수라고 그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거의 필수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국사를 필수로 거의 배우고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으로 배웠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근현대사 교육은 오히려 약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남으면서 거기에 근현대사 교육은 많이 빠졌군요. 부실해졌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일제 강점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빠졌습니까? 소홀해진 건가요? 예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실제로 상당히 자세하게 근현대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예, 예. 그 과목들이 없어지고 원래 한국사도 사실은 처음 설계될 때는 예. 교육과정상에서 그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역사교육과정이 거의 매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논란이 됐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대입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선택 과목입니까, 역사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등학교에서 그 대입의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절대적인데. 그렇죠. 2014년 대입 수능에서부터 그 선택 과목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예. 사회 선택이 세 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드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한국사 등의 역사 관련 과목을 선택할 학생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봐요. 3과목에서 2과목이 되면. 예, 예.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한국 근현대사가 사회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률이 한 3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손해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교육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도 수능에서 비중 없는 과목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국영수 네. 공부하라고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뭐 집중 이수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수도 줄이고 뭐 그냥 한꺼번에 형식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비애감 느껴지시겠어요? 역사 교사로서, 국사 교사로서. 그렇죠. 예, 예. 모이면 어떤 얘기들 하세요? 국사 선생님들. 역사 과목이 이렇게 홀대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거죠. 그러고 이제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는 거고. 물론이죠. 역사교육 정상화에 대한 여론들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실제로는 반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한쪽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계속 들려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자꾸 그 일제 강점기 부분에 대한 왜곡을 하고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 걱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예. 부분에서도 뭐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긴 하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혁된 형태로 기술이 됐다는 게 밝혀졌는데 예. 이게 뭐 역사 전쟁을 부추기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외국의 경우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죠. 외국의 경우, 뭐 우리랑 비슷한 경우들도 있을 테고요. 예. 과거 역사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과거 역사라는 게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 청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나치 시대의 어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네. 근현대사 교육이 그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근현대사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교육적 효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홀대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삼국시대 고조선 뭐 이런 얘기 고구려 얘기는 잘하는데 근현대로 오면 올수록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예.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좀 그게 안타까운 이제 생각이 논란을 드는데. 피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감한 건 가르치지 않겠다는 네, 건데 이게 결국은 이런 엄청난 청소년들의 역사관 왜곡이라는 상황까지도 오는 그렇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오늘 좀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회장이세요. 배명중학교 이성호 선생님 만나봤습니다.